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선한 카페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52호에 게재된 애플테크의 팽창, 독창성과 고부가 같이 바라는 내용으로 니키 일렉트로닉스 8호로 24에서 47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파트 1은 총론으로 애플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에도 관여함으로써 자사만의 매력을 제품에 반영시켜 왔습니다. 또한 아이폰을 생활 속에 녹아들게 함으로써 항상 애플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구매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9년 가을 이후부터는 그런 경향이 한층 더 가속화되었는데 그 예로 맥에서의 M1 칩 채택이나 미니 LED 백라이트를 탑재한 액정 패널, 그리고 UWB 울트라 와이드 밴드 보급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일렉트로닉스 관련 기업에 있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이 바로 애플인데, 애플 제품의 부품 채택이 결정될 경우에는 실적이 단번에 오르며 채택이 보류될 경우에는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로 실적이 나빠집니다. 거래가 없는 회사일지라도 애플 제품에 채택된 기술은 앞으로 타사가 추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기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을 분석한 결과 다음에 두 가지 대처를 잘 조합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술의 내재화로 애플이 원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 혹은 파트너와의 공동 개발로 대량 발주를 통해 제조까지 커버합니다. 이를 통해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저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타사에서의 동일 부품 채택을 방지할 수 있어 상품의 독자성 확보 및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애플의 제품, 특히 아이폰의 생필품화입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아이폰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고객이 아이폰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단적인 예가 앱스토어를 통한 앱 서비스로 안드로이드로 갈아탈 경우에 지금까지 자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NFC를 통한 결제나 펠리카에 의한 전자화폐 기능, 아이클라우드에 의한 사진 보존 및 데이터 동기화 기능 등도 같은 맥락에서의 포섭 도구인 것입니다. 2007년에 초대 아이폰 출시 이래 이 같은 방침으로 착실하게 부품 조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왔는데 2019년 가을부터 애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내재화의 움직임으로는 특히 아이패드나 맥과 같은 대형 상품명이 눈에 띄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체 제품인 SoC, 시스템 온 칩 M1을 맥북, 맥,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하는 것과 미니 LED 팩라이트 탑재 액정 패널인 리퀴드 레티나 XDR 12.9인치를 아이패드 프로에 채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맥이나 맥북 전용의 SoC에는 전면적으로 미국 인텔 제품을 채택해 왔는데, M1의 채택을 통해 상품의 차별화와 고부가 가치와 타사 의존에서의 탈피와 저비용화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향후 디스플레이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 축적의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622L 패널에서는 주로 한국의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지만 애플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서도 내재화를 통해 퀄컴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를 노리는데, 예를 들면 아이폰 12 시리즈에서는 타사가 퀄컴 제품을 사용하는 5G의 밀리파이 안테나에 일부러 자사 설계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베이스밴드 처리 IC에 대해서도 인텔로부터 매수한 무선 반도체 부문에서의 내재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폰의 생활 필수품화 시책으로는 2019년 9월에 출하를 개시한 아이폰 11부터 탑재를 시작한 UWB 무선 기능이 있는데, UWB는 고정 및 직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UWB 기기와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UWB 무전기를 탑재한 자동차와 연계하여 아이폰을 가진 사용자가 차량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켜서 그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음악을 틀고, 차 밖에 트렁크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트렁크를 여는 등 사용자의 위치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UWB 기능 없이도 생활은 가능하지만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만둘 수 없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2020년 6월에 출하를 개시한 아이패드 프로와 같은 해 10월에 출하를 개시한 아이폰 12 프로 등에 탑재한 라이다 센서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카메라 포커스의 어시스트나 고정 및 AR을 위한 지원 정도로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아 포기할 수 없는 기능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의 현실 세계를 클라우드상에서 동일하게 구현하거나 그렇게 구현한 정보를 단말기에서 재사용하게 될 것인데, 그때 라이다는 필수 기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 2는 M1 탑재 제품으로 애플은 맥용 메인 프로세서를 인텔 제품에서 ARM 베이스의 자사 설계 SoC인 M 시리즈로 변경하기 시작한 가운데 2011년 5월에 발매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메인 프로세서를 M1을 탑재를 했습니다.
애플이 M1을 개발하는 목적은 인텔에 의존해온 맥 시리즈 전형의 메인 프로세서를 자사 설계로서 내재화하면서 동시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동일한 ARM 아키텍처로 통일하는 것에 있으며 2020년 11월에 발매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맥 미니를 비롯해 2021년 5월에 발매한 아이맥에도 M1을 탑재했습니다. 파트 3는 미니 LED 백라이트 액정으로 애플이 2021년 5월에 발매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액정 패널로 채택한 미니 LED 백라이트는 고휘도 및 높은 콘트라스트 비율로 저소비 전력으로 기존의 액정 패널 및 유기이해를 뛰어넘는 꿈의 디스플레이 기술 중 하나이지만 높은 제조 비용 등의 커다란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애플이 2021년 5월에 발매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서 화제가 된 것은 M1 칩의 신규 탑재뿐만 아니라 12.99인치 모델에서는 액정 표시 장치에 미니 LED 백라이트를 채택한 것입니다. 미니 LED 백라이트란 미소한 LED를 바둑판 모양으로 배열한 것으로 각 LED의 점등을 치밀하게 제어함으로써 휘도나 콘트라스트 비 등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통상의 액정에서는 화면의 끝에 있는 LED 백라이트를 발광시켜 반사 시트나 도광판 시트를 이용해 화면 전체에 펼치기 때문에 밝기의 조절은 화면 전체에서 공통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미니 LED 백라이트를 탑재한 액정 디스플레이에서는 화면 전체에 배치한 LED를 복수의 영역에 분할해 휘도를 제어하는 로컬 디밍 기술에 의해 영역별로 백라이트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밝게 하고 싶은 부분만 휘도를 높이거나 흑색 배경에서는 백라이트를 오프로 해서 어둡게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파트 4는 이동통신 부품으로 애플이 5G를 위한 밀리파 안테나 모듈에 자사 설계 제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 목적은 미국 퀄컴이 석권하는 이동통신 관련 부품을 내재화하는 것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부품을 중심으로 주요 부품을 직접 설계하는 자존주의로 애플이 급기야는 5G 핵심 부품까지 직접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판 아이폰 12 및 2021년판의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가 채택하는 밀리파대의 5G 통신용 안테나 내부를 분석한 결과 범용품이 아닌 커스텀 제품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넓은 대역폭을 활용할 수 있어 고속 통신이 가능한 밀리파대 5G 통신이지만 직진성이 높고 전파가 구석구석까지 도달하기 어렵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5G 통신용의 반도체 부품은 퀄컴 제품인 것에 반해 안테나 모듈은 밀리파대 안테나 모듈로서 일반적인 퀄컴의 범용품이 아닌 커스텀 제품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취급이 어려운 밀리파대의 전파를 연결하기 쉽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파트 5는 UWB 울트라 와이드 밴드로 아이폰의 생활 필수품화를 위해 현재 애플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UWB 무선 기능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UWB로 고정밀도 거리 측정을 하면서 통신할 수 있는 특징을 활용하여 집이나 자동차의 시큐리티 시스템, 결제 단말기, 주변 IoT 기기와의 연결을 추진하여 일렉트로닉스 업계 전체를 포섭하려는 기세입니다. UWB는 2000년대 전반에 각광을 받아 당시로서는 고속인 1GBps의 통신을 실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고정밀 실내 취기가 가능하여 무선의 혁명화라고 불리웠던 무선 기술입니다. 당초에는 특히 고속 통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로서 주목받았는데 무선 랜의 고속화 등의 이유로 보급에는 이르지 못하고 UWB는 2010년대 이후 컨슈머화 용도로서는 본 무대에서 거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런 UWB에 재주목한 것이 애플로 2019년에 발매한 아이폰 11 시리즈에 UWB 무선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애플이 UWB에 기대를 건 이유는 GPS의 전파가 닿지 않는 실내에서의 고정밀 취기 측거에 적합하며 동시에 통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선 랜이나 블루투스로서 취기 측거는 가능하지만 UWB는 고정밀도이며 동시에 단시간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블루투스의 경우에 검출할 수 있는 위치적 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수십 센치인데 반해 UWB는 플러스 마이너스 수 센치입니다. 측정 시간은 오더당 블루투스가 초 단위인 반면 UWB는 밀리초로 세 자릿수가 짧아져서 지금까지는 실시간 위치 측이 시스템 RTLS라는 생산관리나 안전관리, 물류관리 등의 B2B 분야에서 도입되어 왔습니다. 애플은 주로 아이폰 11에 대해 근거리에 있는 다른 단말과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서류 등의 콘텐츠를 송수신 공유하는 에어드롭 기능의 UWB를 적용했는데 자신의 단말기를 상대의 단말기로 향하면 상대의 송신지의 리스트에 최초로 표시되는 등 UWB를 통해 보다 직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020년 발매의 애플워치 시리즈 6와 아이폰 12 시리즈, 스마트 스피커 홈팟 미니에 UWB 무선 기능을 채택하는 등 대응 하드웨어를 늘려나갔습니다.
홈팟 미니에서는 UWB의 특성을 살리고 아이폰과 오디오 기능의 부드러운 연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음악 재생 중에 홈팟 미니에 아이폰을 가까이 대면 그 음악 재생이 아이폰 측에 연계되어 집에서부터 음악이 끊기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 4월에 발매한 에어태그에 UWB를 채택했는데, 분실 태그의 통신에는 지금까지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에어태그에서는 광범위하고 대략적인 위치 탐색에는 블루투스를 이용하고, 방에 어디에 있는가라는 세밀한 위치 추정에는 UWB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 징둥 집단의 로봇 기술 라스트 원마일의 배송 로봇 개발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